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사학번 따끈따끈한 새내기 이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법학부 이영주님, 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1학번 4학년 재학 중인 양서영이라고 합니다. 약학대학 현재 4학년 네. 졸업인가요? 아니요, 저희 약학대학은 오, 6년 동안, 6년 네, 동안.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2년 더 남았습니다. 계속 봉사활동 하셔야겠네요. 아, 네, 그렇죠. 네. 각자의 학과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세현님부터. 네. 네, 약학대학은 코로나19나 신종플루 같은 다양한 질병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마스크 쓰고 다니고 PCR 그렇죠. 검사 받아야 됐었고 엄청 힘들었죠. 네, 그런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질병 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제도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네. 21년까지는 이게 2+4년제, 즉 4년제. 편입제도로만 운영이 됐었어가지고 오. 저희 동기들은 모두 편입학으로 입학을 했었고요. 오. 22년부터 이제 6년제 정시나 수시 제도로 모집을 해서 네. 이제 약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또는 수능 성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이한 입시 역사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네. 몇 개만 소개를 하자면 저희 약초에 대해서 배우는 약초요? 네, 한의학이에요? 한의학과 같이 이제 약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오. 저희 이제 아플 때 감기 걸릴 때 쌍무탕 이런 거 먹기도 네네네네네. 하고 뭐 필요할 때 갈근탕 이런 네. 것도 먹는데 이런 것도 약국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그 생약학이라고 해서 약초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들도 있고요. 네네. 좀 특이하게 그런 과목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물리학학이라고 해서 이제 약이 이렇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네. 약이 어떻게 이게 흡수되고 이동하는가 이런 걸 얼마 만에 배우는 풀어지는가. 네, 그런 아. 걸 배우는 것도 있고요. 네. 저희 뭐 실습에서는 뭐 생쥐해부도 하고 아. 뭔가 되게 다양한 뭔가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는 좀 네. 생물과 화학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뜬금 질문요. 해부 왜 하는 거예요? 약사는 해부하고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는 신약 개발 또는 백신 개발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화장품 개발에도 저희 약대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개발을 하려면 동물 실험이 필수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그래서 동물 실험에 주로 활용되는 동물들이 생쥐, 네. 쥐, 마우스나 렛 네네. 같은 류나 또는 가끔 비글 같은 강아지도 사용하기도 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쥐 해부가 저희 필수적으로 네. 선행돼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약학을 꿈꾸는 친구들 중에 해부해야 돼라고 해서 바뀌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법학 사실 법학이 많이 요즘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법대. 아,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법학과가 그렇죠. 네. 많았었는데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학부를 콕 집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법학부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네 자세하게 네. 갔더니 이런 거 하더라라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법적 전문성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역량과 네. 글로벌 환경에서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초 역량 그리고 법학 전공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네네. 과목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헌법, 상법, 민법, 형법 같은 정말 다양한 법을 이제 공부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외워요. 근데 생각보다 네. 그렇게 외우지 않고 네.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막 보면 뭐 우영우 뭐 하면 막 아. 법지시 쭉쭉쭉쭉 막 암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드라마. 드라마가 드라마고 그런 거고. 네. 이건 저는 학생이고 네. 우영우님은 이제 변호사니까 네, 네, 네.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뜬금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드라마 나오잖아요. 이혼 전문하는 즐겨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굿파트너요. 네, 굿파트너. 그거 보시고 이쪽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던가요? 그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쪽에 그 학문은 저희가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왜 법학인데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이혼에 대한 법학은 저희가 수업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배우시면 네. 되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법학은 변호사, 검사, 판사, 세무사, 노무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맞아요.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근데 로스쿨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로가 완전 확확 바뀔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약학은 6년이라고 했는데 법학은 그러면 4년 하고 네, 로스쿨 로스쿨 가면 몇 년인가요? 2년. 2년. 네. 똑같이 6년제네요. 그렇죠. 오늘 6년의 네.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만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진로는 약학을 꿈꾸고 법학을 꿈꾼 건 언제부터 꿈꾸셨어요? 저는 사실 법학과를 꿈꾼 적이 없어요. 아, 네, 제가 논술 전형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가장 많이 뽑는 학과가 법학과여서 아, 그냥 지원했는데 네. 뭐 적성이 맞더라고요. 아. 그냥 재밌게 그래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막상 몰랐는데 갔더니 나의 적성이 너무 맞더라. 네. 네, 복수 전공도 아. 생각하시나요? 저희 학교는 네. 대부분 하기 때문에 네.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과를 정하지는 못했어요. 가족 복지를 선택하시면 이제 이혼 전공이고요. 경영 경제 하시면 이제 경제 법학 쪽 이렇게 나가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뭐 노무사 이런 것도 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노무사 좋을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는 노무사가 있는 소개팅. 오. 네, 약학은 어떠셨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보통 대부분 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진로 고민을 하거나 이제 그렇죠. 꿈을 못 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저는 좀 특이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약 개발 연구 하나만 바라보고 응. 외길 인생을 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이제 생기부나 뭐 이런 것도 다 약대 좀 맞춰서 좀 작성했던 것 같아요. 아, 왜 초등학교 때 어떠한 일이 있으셔서 그때부터 약학을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이지만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맨날 신종플루나 네. 뭐 메르스나 뭐 이런 질병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죽고.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근데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되게 의료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학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의대를 엄두를 못 냈던 게 의대가 이제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수술 이런 거 하는 것도 전 잘 못할 것 같고 그 책임감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저희는 생쥐해부를 하지만 의대는 사람 해부를 해요.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네. 의대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네. 그럼 나 뭔가 약대가 돼서 또 사람들이 가장 아플 때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대에 가서 좀 사람들의 그런 질병 치료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약사 뭐 이렇게 계시고 이런 거는 주변에 약사 이런 분은 없는데 없는 거고. 저희 사촌 언니가 네. 그 관련해서 뭐 생명과학부 졸업하셔가지고 네, 좀 영향을 조금 받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의 공식 질문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지금. 네.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걸 홀라당 날려버리셔서 순간 멍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논술로 법학 들어가셨다고 하셨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미 결정하셨다고 하셔서 이거 언제 결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지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요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서 이제 약학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분야를 배우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혹시 복수 전공도 있나요, 약학은? 저희는 네. 약학만 오로지?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없는 좀 과목 체계여서 복수 전공을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보통 약대만 오고 근데 제가 아까 방금 짧게 이렇게 입시 역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21년까지는 2+4년제로 운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편입제도로 운영돼서 입학을 했던 학번이란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 2+4년제 의미가 다른 대학교에서 2년을 다니고 지금 약대로 편입을 해서 4년을 다니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복수 전공이나 이런 걸 듣고 있진 않지만
있지만 이제 과거에 대학교 들었다. 1, 2학년 때 이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화학과를 음. 나왔었는데 네. 이제 화학과나 뭐 생명과 네. 아니면은 뭐 농생대 이런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네. 다양한 분야는 좀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보는데, 고등학교 때 내지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로 합시다. 고등학교 때 우리 학과 오려면 이런 과목들은 좀 중요하게 많이 공부를 했어야 한다. 내가 안 했더니 좀 후회가 되더라. 이 과목 좀 중요하게 좀 공부해라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판례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판례요. 판례가 정말 길고 정말 그 재판관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소수 의견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맥락을 파악하고 중점 어떤 게 중심 내용인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사회탐구에서 정치화법 있는 것도 네.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이게 아니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저는 정치화법을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안 들어도 공부하는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또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겠죠. 이미 네. 알고 지식을 알고 학과 공부를 하면 더 네.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추천하긴 합니다. 정치와 법을 그리고 비문학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매우 논리력을 갖춰야 되는 친구, 그러니까 분야니까 그런 맞아요. 거죠. 네. 약학 쪽은요? 약학 쪽은요. 네. 우선 생명과학이랑 네. 화학을 열심히 잘하셔야 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 모든 수업이 다 생명이랑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제가 느끼기에 비율은 생명이 한 70, 네. 그리고 화학이 한 30 정도인데 네. 그것도 화학이 저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화학이 그걸 베이스로 한 유기화학이 30%예요. 그 유기화학은 근데 고등학교 때 잘 다루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교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물과 화학을 좀 열심히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과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 저 영어를 열심히 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선 카이스트 제가 다녔던 카이스트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카이스트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재나 뭐 이런 것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우선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하. 근데 약대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 자료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한국어로 이제 설명은 하시지만 영어를 기본적으로 못하면 따라오기가 매우 벅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영어는 같이를 해야 좀 학과 적응을 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능을 공부하는 관점의 영어가 아니라 또 다른 그냥 영어를 이해하는 관점의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좀 이게 듣기도, 근데 스피킹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피킹이나 라이팅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좀 리스닝이나 리딩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전 뜬금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법학 멘토님. 네. 법학에 법전에 한자 많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요즘에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저도 입학하기 전에 엄마가 한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 옆집에 한자 선생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정말 없습니다. 요즘에 다 한글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하나 뜬금. 네. 법학의 판례를 막 하면은 사실 과학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학이요? 네. 물리, 사건 사고, 물리, 아. 화학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를 다 풀어서 그분들이 설명 아주 자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사건 구성이나 결과, 논리 그런 게 중요한 거. 어차피 과학수대 애들이 과학적인 증명 이런 거 다 해오고, 난 보고. 이래서 이거는 살인의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난 증명만 잘하면 돼.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요리조리 잘 피하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멘토님들께서 약간 좀 긴장을 또 많이 풀고 계셔가지고 제가 추가로도 뜬금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현재의 대학 생활을 하시는데 앞서 이제 1부 때는 전혀 없었던 질문이에요. 네,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멘토링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멘토 이제 막 시작하셨지만,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는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다면, 네, 학교 생활하면서 뭐 이제 공부법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요건 좀 갖췄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 있다면 양세형님부터. 우선 학업적인 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 약대가 암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한약에 대해서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네. 한약의 학명, 네, 효능, 같이 쓰이는 약재, 뭐 그거 들어가는 약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요. 네네, 미생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저희 세균 학명 외워야 되고요. 그 세균으로 인해 감염되는 질병 외워야 되고요. 네, 해부학 하면 머리, 뼈, 이거 골격 구조 다 이름 외워야 되고요. 네, 그 외워야 되는 게 많으니까 좀 잘 외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암기력. 암기력이 좀 네, 저도 부족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고등학교 때는 딱 반에 딱 배정이 되면 네, 그 반 애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네, 대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대학교는 반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시간표대로 짜서 듣는 거기 때문에 네, 겹치는 과목에서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같은 학과들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데 네. 그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나 뭐 그런 장이 많이 없어요. 음.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대학생활의 하나의 묘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하기 좀 사교성 뭐 이런 것도 관계식. 좀 관계성 처음에 어떻게 인사를 할까 이런 거 이런 게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아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법학부는 네. 암기력이 많이 필요한 거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아. 이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고 네. 암기는 시험 보려면 해야 되긴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리 멘토님이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네. 매우 뜨끈뜨끈 하시는데 네. 그러면 당장 다음 이전의 후배들이 이건 좀 갖춰라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주실 거. 좀 뉴스도 많이 보고 네. 시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법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낙태죄 같은 것도 폐지되는 것도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네. 정말 사회가 변하는 만큼 법도 빠르게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법조인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법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관심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관심이 있어야 암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관심이 있어야 사람들하고 잘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핵심을 찝으셨네요. 네. 선생님들의 고교 생활이 좀 궁금합니다. 대입을 준비했던. 네. 지금 각각이 지금 대학을 진학을 하셨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저기 있는 대학생 누나들은 언니들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부터. 네. 저는 네. 비교과는 거의 안 했어요. 아. 네, 거의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합을 포기했는 것도 있고 포기를 네. 당한 것도 있죠. 아. 네. 그래서 네. 정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수시 카드가 남아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고3 때부터 논술 공부를 해가지고 논술로 오게 됐는데 네. 사실 논술 공부만 한 건 아니고 고1, 고2 때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성적이 막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나오지 못한 것뿐이지 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학원도 진짜 많이 다니고 네. 독서실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긴 아니요. 했어요.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는 절대 멘토님을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건 네. 아닌데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은 그 교과목 활동들을 분명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떻게 공부들을 했지? 이라는 이런 관점인 거거든요. 네. 왜 근데 비교과 활동은 1학년, 2학년 때 아예 안 하셨어요? 아예 안 했기보다는 했긴 했잖아요. 네, 했긴 했는데 네네. 약간 그걸 좀 풀어주세요. 그 동아리 활동 네. 그거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동아리 활동이랑 학교에서 학급 생활 그런 네. 건 열심히 했는데 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학생부가 알맹이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네. 같아요. 학생부에 대해서는. 이사학번이십니다. 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바로 질문하면 좀 그래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양세현님께서는 고등학교 생활 어떠셨어요? 교과 활동이라면 내신, 뭐 성적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고. 성적까지는 아니고 그냥 교과 활동은 어떻게 공부하셨고 네네네.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네. 그러면 우선은 비교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그 특목고라고 네네. 하는 과학고등학교를 네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비교과 활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실험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대를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니까 네. 생명이랑 화학 관련된 네.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탐구 고등학교 때. 실험들. 네, 탐구 실험. 네. 또 책도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화학 실험 탐구 동아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 식으로 비교과 활동을 좀 준비를 했었고,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탐구 활동은 뭐였어요? 실험 활동? 제가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건 네.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주도가 아무래도 귤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귤 그리고 한라봉 그리고 네. 탱자에 있는 어떤 성분들 중에 네. 항산화, 또 유명한 말이죠. 항산화 네네. 많이 듣죠. 네네네. 그런 항산화 효과를 탐구를 하고 네. 얘네가 이제 트리트먼트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화장품 개발 관련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교과 활동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이해하면 네. 될까요? 네. 일단 제가 과학고등학교가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됐어요. 에? 네, 저희가 자기 혼자 공부할 네, 수 혼자 있는 공부할 수 시간이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서 순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아니요. 안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네. 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서 그 4시간을 최대한 좀 활용하고자 좀 했던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수학이랑 과학이 좀 중점이다 보니까 음. 수과학을 전 좀 위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어서 전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영준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이제 원하는 성과들이 안 돼서 나중에 정시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시를 준비하면서 논술도 준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논술로 대학을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했고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 한번 해봐? 한번? 그쵸.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니 쟤는 아닌데도 저 수시 논술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데 가천대. 맞아요. 그렇죠. 네네.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언제부터? 네. 고3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1월 달부터? 네네. 오,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그때부터 학원을 하자. 네, 다니긴 했었는데 네. 학교마다 문제가 엄청 다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네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긴 문단을 이렇게 이어나가서 맥락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네. 또 300자에서 600자 정도 짧은 글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먼저 알고 그러면은 추려지거든요, 대학들이. 네. 근데 또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정시. 그거에 맞춰서 또 대학을 이렇게 여러 번 가르고 네. 남은 대학들이 한 10개 정도 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기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음. 한 3개년?
오전 오후 타임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오. 그러면 다 풀어보고 자기가 맞는 나 이런 테마의 그 유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시험을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한 10개년 뽑아가지고 계속 풀어보면서 정답이랑 비교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각 같아요. 대학별로 3개년 기출들을 다 풀어보고 네. 나에 맞는 유형들을 찾아서 네. 그걸 10개년을 푼다. 그렇죠. 그 정도 해야지 그럼- 경쟁률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해야지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정시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로 시간을 치면 몇 시간을 정시 공부하고 몇 시간을 논술을 하셨어요? 근데 정시 공부는 네. 좀 고2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시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어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네. 9평부터는 그냥 5대5로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정시 8, 네. 논술 2 네. 점점 빈도 이러다가 9평부터는 난 네. 자신 있어. 5대5 딱. 논술은 약간 찍먹하듯이 네. 했었었고 네. 진짜 시험이 다가올 때는 이제 엄청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양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입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대입 공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는 수시로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 관리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과학이랑 수학을 좀 중점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가 좀 많아서 네. 그 실수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실수를 줄이는 저만의 좀 공부법이라고 하면 실수 노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실수를 한다 싶은 문제들을 그 실수 노트에 옮겨 적어서 네. 그거를 시험 직전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네. 저는 그냥 처음에 단순히 그냥 내가 좀 마음이 급해서 네. 좀 문제를 잘못 읽거나 마음이 급해서 그냥 계산 실수를 한 거다. 그렇게 해서 그냥 오답 노트도 그냥 하고 이렇게 틀린 거 고치고 넘어갔었거든요. 네네. 제가 한번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 네. 한번 이렇게 시험 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쫙 풀었는데 네. 한 2, 3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르고 똑같은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2, 3개월 안에 그게 다 까먹어서 그냥 새로운 문제인 줄 알고 풀었어요. 네. 근데 틀렸더라고요. 네. 근데 똑같은 계산실 더하기를 잘못해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틀렸어요. 똑같은 계산 실수를 해서 제가 그걸 보고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아이, 나쁜 놈 또 틀려 이러고. 그것도 맞지만 네. 제가 실수하는 게 패턴이 똑같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내가 알아야 걔를 네. 고쳐야 내가 실수가 줄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실수 노트를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하면서 실수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래서 수학 공부에서 실수해서 틀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네. 과학은 물화생지를 좀 나눠야 되는데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좀 암기 위주로 네.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네. 화학이랑 물리는 좀 이해 위주로 좀 공부를 하려고 좀 과목의 특성을 좀 나눴습니다. 네. 자, 여기서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 논술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쫙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사전 지식도 필요한 관점에서 암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분 다 하나의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 내가 실수 하나 하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들 많이 하는 멘탈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멘탈이 약한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두 분 다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쪽부터 갈까요? 이쪽부터 갈까요? 저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공부할 때는 하루에 미니멈 양을 정해가지고 맨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맨날 한 꾸준함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장 갔을 때도 나 뭐 3개월 동안 맨날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나의 공부를 이제 지지하면서 시험을 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암시하는. 그렇죠. 막 주문 했으니까 같은 게 될 있으세요? 거다. 주문 같은 게 있으세요?
하늘은 나의 편이다. 약간 아. 그런 식으로. 아니. 멋있다. 네. 자 우리 양사님.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네. 매우 좀 잘했던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네. 조금 못했던 축이었었어요. 고등학교 그렇게 내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이 다 듣는데 저 과학부예요. 근데 못했던 편이에요. 이러면 그래요. 고등학교 내에서 네, 고등학교 네.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네, 많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위축되고 이랬는데 제가 네. 좀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 시험이 조금 기다려졌었어요. 왜냐면 준비가 너무 잘 됐으니까 언제 시험 보지? 약간 나 준비 지금 다 됐는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시험 너무 두렵고 막 음. 긴장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그 대비법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면 시험장에서도 긴장은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네, 자기가 했던 거 네. 우선 많은 과정들을 충분히 노력을 쏟고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믿는 거. 네, 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제가 고등학교 때는 딱 나는 이 길밖에 없다. 나 약대 입학하려면 이 길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아까 편입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대학교 오면 복수 네. 전공, 부전공, 뭐 편입 엄청 다양하게 네.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네. 고등학교 때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인서울. 그렇죠. 무조건 뭐 약대 그렇죠. 의대.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뭔가 이런 진로 방송이나 뭐 이렇게 학과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제가 한 길만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한 길이 무너졌을 때 멘탈이 나갔던 것 같아요. 후회하시나요? 지금이요? 네. 후회하진 않지만 네. 그때 저한테 돌아간다면 좀 다양한 정보를 좀 많이 찾아서 아하. 좀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이 네. 한 길이 무너져 다른 길이 열려 있다. 네. 이 스스로를 좀 알고 있었으면 이런 정보들을 아하.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으로 네.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냐라고 질문이 왔거든요. 두 분께 온 거예요. 네. 만족하시죠? 네, 하신 저는 거죠? 네, 만족합니다. 저도 만족해요. 아하, 우리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족하고 있어요. 네. 만족하는 거야 뭐야. 일단 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학부에 계시고 약학 쪽 하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만약에 주제를 좀 잡는다면 과목별로 주제 탐구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거 좀 탐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해보면 너에게 많이 좀 도움될 거야라는 탐구 주제를 과목별로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찝어서 몇 개를 좀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탐구주제를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학종으로 들어온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네. 네. 사전 조사까지. 와우. 네.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던 법이 약간 의사 면허 취소법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네네. 그때 시사 주제를 가지고 법을 연결시켜서 또 찬성이랑 반대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주장들을 설명해주면서 나의 의견은 이렇다 이러면서 발표를 했던 주제 탐구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네. 좀 잘 먹혔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 탐구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각각의 이슈에 맞춰서 법과 연결될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은 또 각각의 또 다른 시선들이 좌우가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같이 부합해서 네. 조사해 보는 거. 오, 그건 너무 괜찮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약간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대는 이제 생물이랑 화학을 다루는 게 많아요. 네네네. 그 대다수의 학생들이 약대 준비를 하면 생명 쪽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대에서 다루는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쥐 실험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할 수 있어요. 옛날에 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옛날에 개구리 해부도 했었어요. 생쥐 해부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서 무서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약대에서 많이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거든요. 아, 네. 그 이 유기화학에 대해서 조금 음. 혼자 좀 한번 몇 개만 좀 건드려 보고 좀 연구를 한번 탐구를 해보는 게 어떤가 관련해서. 왜냐면 이쪽 분야를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유기화학이 별로 많이 안 다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논문도 좀 찾으면서 깊이
깊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네, 논문도 물론 좋은데 너무 네. 좋은데요. 네. 아마 유기화학을 처음 접한 친구들이 논문을 바로 읽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겠죠. 그래서 네. 뭐 좋은 유기화학 책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네. 네, 좋은 유기화학 교과서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걸로 음. 미리 좀 공부를 해보면은 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탐구 주제를 세우면은 좀 좋지 않을까. 아. 네, 이런 생각을 또 그리고 방금 또 하나 생각났는데 네. 제가 아까 한약도 좀 다룬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한약 약재들 음. 마늘도 한약 약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마늘이나 뭐 홍삼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탐구 주제 또 세운다면 관련해서 약대에 관련된 진로 맞춰서 탐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약에 뭐 정말 뭐 그런 그 생물 관련 뭐 식물 관련 이런 거 네. 다 많이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두루두루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오. 자, 여기서 이제 양선님께서 훅 얘기했던 게 있어서 뜬금 질문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 왜 저래? 자꾸 왜 뜬금 질문해? 막 이런 눈빛. 아까 저 일로 바칠 거예요. 아까 우리 음악 듣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 질문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대학 우리 학과 오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아까 책을 좀 얘기를 하셔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레드썬 하고 생각났어요. 자,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법에 대해서 맥락을 좀 잡기 위해서 음. 헌법으로 가는 소풍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전공책이기는 해요. 헌법 입문에 지금 전공책을 읽어라. 아니 근데 그 네. 저자분이 이 책을 쓰신 의도 자체가 일반인들도 헌법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눈높이로 썼다고 그렇게 네. 적혀져 있어서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네. 읽어보면 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네. 재밌진 않지만 네. 유익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지금 대학 가서 이제 추천받은 거고 지금 전공으로 만난 거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본인께서 읽었을 때 이게 참 도움됐다라고 있던 책이 있다면 학업에요? 학업이나 이제 본인 생활에. 그냥 저는 약간 멘탈적인 네. 책을 많이 읽었어가지고 추천해 주세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조금 이따가 얘기해도 그러면 이따가 아,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네, 그러면 자, 우리 양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추천해 드릴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 신약개발 연구를 네. 마냥 꿈꿨는데 네. 그냥 약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신약개발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잘 몰랐는데 네. 이런 과정을 좀 알려주는 책을 좀 읽으면 좋지 않을까. 네. 또 신약개발 그 역사 같은 게 좀 있고 약에 대한 역사 네.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은 이제 저희 이런 과목도 있어요. 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신약개발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도 있기도 하고 네네. 또 본인들 스토리 만들어 나가거나 아니면 생기부 꾸밀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약개발 역사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바이러스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바이러스 연구에 좀 관심이 있었어서 왜냐면 메르스, 뭐 신종플루, 네. 뭐 다 코로나19 다 바이러스였으니까. 대표적인 책 한두 권. 저도 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각나요? 네.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네. 누가 쓰셨어요? 네. 김상현님의 에세이입니다. 에세이지. 네, 에세이지면 이제 말을 건네는 느낌이 들어서 친숙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셨죠? 네, 기억났습니다. 네.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 쇼크.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읽었던 책은 바이러스 관련 책이었어요. 네네. 근데 막상 약대에 와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도 물론 많이 하시는데 네. 주로 대부분이 항암 관련된 쪽에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그런 거. 네네네. 그래서 이런 책 관련된 책들 좀 찾아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대 맞춤형으로. 지금 보고 있는 책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해서 버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법이 매우 궁금해요. 네, 지금 논술로서의 공부법도 궁금하고
그다음 암기 매우 많다라 해서 암기법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각자 추천하는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세형님부터. 네. 일단 우선 아까 실수 노트 만드는 거 네. 그런 거 말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암기 관련돼서는 저도 백지 테스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외생들이 좀 있는데 그 네. 과외생들한테도 백지 테스트를 이제 음. 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백지 테스트를 그냥 생으로 다 써내는 거는 네. 좀 어렵고 제가 주제들은 미리 써놔요. 몇 개 주제들. 그 주제들 채우는 것만 이제 암기된 내용으로 많이 하고요. 네. 그거 말고 마인드맵 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마인드맵이 뭔가요? 마인드맵은요. 큰 네. 주제를 가운데 써놓고 그 네. 가지치기 하면서 그 다음 주제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주제 탐구할 때도 도움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많이 심화로? 도움이 돼요. 네네네네. 오. 그래서 이런 마인드맵을 하면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요. 네. 저희 그래서 목차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구조화를 하는 건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인드맵을 보고 그러니까 쓰거나 아니면 목차 같은 걸 좀 읽으면서 그 개념들을 좀 구조화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면 암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판서로 딱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이제 이영수님은. 저는 논술 공부법으로는 시험장 가면은 떨리잖아요. 네. 90분 시험 시간 줘도 이게 충분치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할 때 60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네. 맞춰서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글을 쓰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학교에 기출문제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제시문들이 돌고 돌아요. 네네. 학교마다. 그래서 작년에 저기 기출로 봤던 게 오늘 내 시험 문제에 있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양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알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이 네.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풀어보고 하는 거. 그리고 네. 해설지를 네. 주거든요. 대학에서. 그렇죠. 해설 기준 네. 이런 거를 진짜 열심히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거에 플러스 요인을 주는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점수를 만점을 주는지, 그게 진짜 정말 세세하게 다 해설지에 적혀져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학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첨삭해 주는 것만 보고 네.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해설지를 다 뜯어서 어떤 네. 거를 써야 되는지 그렇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질문. 논술의 인문 논술은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저는 근데 네. 약간 네. 조금 글쓰기에 약간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약간 좀 그래서 잘난 척 나온다, 이거. 머리가 네. 그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에 자기 언어로 이렇게 팽팽팽팽 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진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좀 맥락을 파악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책을 많이 읽으셨죠? 책도 읽긴 네, 했어요. 많이 읽어서.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지문 안에서 근데 중요한 지점들 기출을 정말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중요하고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러면서 시간이 너무 다 또 지나갔어요. 훅 지나갔어요. 지금 나 준비한 거 너무 많은데 이렇게 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얘기하느라 더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 있을까요? 우리 애매한 노력은 하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마인드와 각오가 있고 노력을 하면은 진짜 찍어도 맞추고 내가 봤던 제시문이 또 진짜 수능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잘 돼. 나는 하늘은 무조건 내 편이야. 이렇게 긍정 세뇌를 하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긍정 세뇌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 긍정적으로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양세형님.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나와서 이제 타대학교 2년 다니고 편입학해서 지금 네.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제가 가게 되는 대학교나 학과가 평생 정해지는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교 와 보니까 뭐 전과, 복전, 부전,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까지 바꾸는 편입 네.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교 시절 때 너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안 나왔다 해서 너무 좌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었던 말이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불강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네. 그 앞에 미치다는 흔히 말하는 도라이라는 예. 뜻의 그 미치다고 뒤에 네. 말하는 미치다는 도달하다라는 뜻의 미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네.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요. 미친다는 건 가장 중요한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목표를 예체능 쪽으로 두고 있다면 예체능을 열심히 하는 거고, 공부를 목표로 좀 좋은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공부를 1순위로 두는 거겠죠. 그 이외에 뭐 내가 게임하고 싶은 거, 축구하고 싶은 거, 아니면 연애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이거 다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든 시간, 또 멘탈 관리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하겠지만 그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결과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히 포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영원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포기하는 거잖아요. 잠깐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불강불급. 네. 저 무협지 보는. 불강불급이야 이렇게. 네. 아우 너무 좋은 두 분의 조언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우리가 딱 이제 마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만 다음에 또 인연이 있으면 또 이 자리를 또 빛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